박차와 함께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죠. 봄 햇살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 햇살에 딸 내보낸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선조들 경험에서도 가을 햇살보다 봄 햇살이 피부 손상이 더 많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에서 나온 말 같은데요. 햇빛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심사과 김달환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날이 5월에 해당하는 그런 날씨라고 해요. 물론 오늘은 좀 날이 흐릴 거여서 햇빛이 막 내리쬐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자외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그 햇빛을 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때 나타나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자, 바깥 외자를 해서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자외선은 가시광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외선을 파란색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에 물컵을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기가 문이 닫았을 때 파란색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란색 발광 램프를 별도로 장착했기 때문인데요. 이 살균기가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자외선이 세균의 DNA를 파괴하여 살균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 DNA가 손상을 입어 피부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식당에 물컵 소독하는 자외선 살균기가 진짜 파란색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색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자외선, 보라 자자군요. 네, 근데 자외선에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그 자외선을 영어로 울트라바이올렛이라 합니다. 줄여서 UV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UVA, UVB, UVC로 나누는데요. 말씀하신 A 자외선은 유리창, 옷 등을 통과하여 자외선으로 피부 노화, 주름을 유발하고요. 반면 B 자외선은 유리창 등을 통과하지 못하지만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키거나 피부암과 백내장을 유발합니다. 근데 자외선 C는 오존층으로 흡수되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외선이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피부예요. 그러니까 피부암 우려하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이 백인들이 좀 피부암이 취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피부암은 서양인 중에서 백인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백인은 피부를 검게 보이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을 잘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도 건강보건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피부암 발생률의 7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로 인해 자외선 노출량이 많아져서 피부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자외선 그래서 차단해야 돼서 밖에 나가실 때 차단제 바르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일 좀 흐릴 거래요. 오늘같이 흐린 날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요? 네,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외선 A가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들어옵니다. 그 자외선 A는 특히 멜라닌 색소와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만들기 때문에 미용과도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씨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무조건 밖에 나가실 때는 바르고 있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에서는 어떤가요? 실내는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 이런 조명 같은 게 있잖아요. 조명 안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되나요? 일단 햇빛에서 자외선이 나오는 거지 조명 밑에서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별로 상관이 없지만 실내 완전히 암막같이 그런 차단된 곳에만 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웬만하면 바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보면은 그 자외선 차단 지수 같은 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먼저 이렇게 자외선 차단 지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외선 B는 자외선 차단지수 SPF로 표시하고요. 자외선 A는 자외선 A 차단 등급 PA로 나타내서 차단 효과를 확인합니다. SPF는 50 미만은 각 숫자별로 30, 40, 50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50 이상은 50 플러스로 일괄 표시합니다. 그 자외선 A는 PA 등급은 PA 플러스부터 PA4 플러스까지 4단계로 표시됩니다.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는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 활동 시에는 SPF 15와 PA 플러스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이 강한 노출 시에는 SPF 50 플러스나 PA3 플러스 또는 PA4 플러스를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 바르실 때 자외선 차단 지수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근데 사용하는 방법이 좀 올바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하면 좋습니까? 네, 먼저 우선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화장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또한 자외선 차단 성분이 피부 표면에 균일한 상태로 흡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하시고 또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를 곱한 숫자만큼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 등에 씻기 나지 않도록 2-3시간 만에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간편하게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쓰시는데요. 스프레이형 형태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손에 들어 얼굴에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사용하시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 중지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8998번님이 바디로션은 효과가 없을까요? 자외선 차단지수 있는 바디로션. 그러니까 우리 로션 같은 거 보면 그냥 로션인데 거기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괜찮은가요? 바디로션 중에 자외선 차단제인데 바디로션인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자외선 차단제로 일단 효과가 있는데요. 그때 반드시 중요한 게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제품은 효과에 대해서 있다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식약처에서 심사나 보고를 했는 그런 식약처 인증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제품을 보시면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는.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의 김달환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슬기로운